사실 금지시켰던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미리 이걸 차단하는 거죠. 알고 있었던 거. 그럴 수 있는 거죠. 실거주는 일도 없다. 아,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라는 게 이제 나갈 때 느낌. 살 때는 모르죠. 다 하세요. 무조건 해라. 네, 다 하세요. 그냥.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제가 한 뉴스로 기사를 봤는데,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네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보통 이게 모델하우스 이런 데 많이 한 번씩 구경 가잖아요. 네. 가면은 정말 예쁘죠. 네. 현란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이런 경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실제 이 견본주택에서 본 집이랑 시공이 된, 완료가 된 집이랑 너무 다른 거죠. 너무너무 그때 봤던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봤던 집이 이게 맞나 싶어서 뭔가를 이게 좀 이거 아니지 않냐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증거가 없는 거죠. 네. 바로 이게 견본주택을 볼 때 사진 촬영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네. 네. 그래서 이걸 아무리 다르다고 얘기를 해도 증거품으로 내세울 게 없어서 되게 적잖이 좀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기사예요. 네. 이게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던 그 모델하우스만 촬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영업 비밀의 이유로 촬영이 금지가 됐었대요. 네. 몰랐던 거죠, 저는. 네. 이게 진짜 이게 촬영이 금지가 진짜 맞는 건가요, 소장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금지시켰던 거는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죠. 내가 살 집을 내가 네. 좀 먼저 확인하면서 이거 좀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놔야겠다 하는 부분을 촬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좀 기억이 났던 게 우리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 모델하우스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로 올리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못하게 한 적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조차 이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이런 이제 지금 자재나 아니면 이런 설계 구도나 뭐 여러 가지가 유출이 되면 다른 건설사나 아니면 다른 뭐 인테리어 업체나 여러 가지 뭐 따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제 가격 비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았죠. 그래도 우리는 했죠. 네. 밤에 이제 퇴근하고 갔을 때 모델하우스 우리는 이제 그 공유하거든요. 네. 모델하우스에 가면 네. 엄청 크잖아요. 네. 모델하우스에 가면 모델하우스만 있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영업사원이 그 뒤에 있는 사무실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숨어진 공간이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 저희는 영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끝나고 나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현장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데는 지문 인식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불 켜놓고 몰래 막 이제 촬영 막 해가지고 블로그 올리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러니까 영업사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셔서 사진을 찍어보고 네. 이게 구경을 간 사람들은 실제로 이 집에 살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정말 사진을 찍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걸 정말 국비로 해야 할 사안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뉴스에 나왔지만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건설사는 미리 이걸 차단하는 거죠. 알고 있었던 거.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네. 보면요. 이 분양 이런 모델하우스 보면 솔직히 그런 게 잘 안 보여. 마감재 중요하다 하지만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조명이 일단 너무 휘황찬란하고 네. 그리고 뭐 인테리어 정말 삐까뻔쩍하게 해놓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컵이 있어? 약간 네. 봐야 될 걸 안 보고 다른 걸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소장님은 향후 내가 모델하우스를 가서 분양을 받을 거다. 그런 집을 볼 경우가 생기면 네.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크기를 속이기 위한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크기를 속이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네. 크기를 절대적으로 속이기 불가능하죠. 네. 대신에 착시 현상.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 방들이나 이런 게 생각 외로 그 옛날보다 작은 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데 침대에 막 다 놓여져 있고 하잖아요. 근데 침대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쓰던 침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누워보면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용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작게 느껴지지 않은데 실제는 작은 침대.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뭔가 딱 구도가 맞는. 그래서 오우 야, 방 참 구도 좋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들어가네, 되죠. 약간 이런 게. 근데 실제로 이제 입주해서 내가 쓰던 침대에 놓으면은 서 있을 공간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걸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작은 침대, 네. 그리고 거기에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이쁘게 쫙 DP를 한다고죠. DP를 딱 해놓으면은 눈이 이제 그런 이쁜 거에만 가지, 이게 실제 크기가 얼마인지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품에 눈이 가지. 그게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제 이 집에 가서 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침대나 뭐 이런 그 가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이사 가면서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들과, 그러니까 거실이면 소파, 뭐 안방이면 침대, 그다음에 애들 방이면 애들 침대, 이런 것들의 사이즈를 거기에 보면 이제 실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이제 실제 비교해 가지고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머릿속으로, 실제로 이게 모양으로 안 나오니까. 일단 누워봐야겠네요. 일단 누워보고 소파는 앉아보고. 네. 그렇게 해보고 이제 내가 그 모델하우스 갈 때 집에 있는 가구들의 사이즈,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그 크기를 좀 속인다. 약간 착시 효과를 만든다. 가장 큰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사실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현장을 떠난 지 오래돼서 요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네.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이제 확장, 지금은 이제 확장을 다 하잖아요. 제가 일할 때는 확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네. 요즘은 확장 아마 선택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보면 가격을 보다 보면 확장비가 또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꽤 되다 보니까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뭐냐면 확장된 거를 전제로 해서 인테리어를 다 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실에 뭐 아트월 뭐 이런 것들이나 뭐 벽, 안방도 베란다에서 확장돼가지고 베란다 없이 전체 확장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꾸며놓잖아요. 네. 이게 확장이 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장을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세히 보시면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인테리어에다가 이렇게 확장 안 된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습니다. 네. 그럼 그걸 보면은 실제로 제대로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전부 다 비대칭이 나와요. 거실의 아트월도 보면은 양쪽에 이게 벽, 창문 쪽하고 이 주방 쪽 벽에 아트월이 이렇게 쫙 대칭형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확장을 안 하고 베란다를 만들면 이쪽에 그냥 마감이 없이 그냥 쫙 일자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아트월이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아, 이 구조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단면을 잘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아트월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딱 보면 이제 완전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보기 싫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주방이 특히 문제인데 주방은 확장을 안 하면 동선이 아예 안 나옵니다. 서 있는 공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뭔가 들어갈 그 공간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아져가지고 확장을 한 상태에서 베란다까지 넓혀 놓으니까 공간이 나오는데 네. 확장을 안 하고 좁혀 놓으면 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예 그냥 구조 자체가 확장이 된 집에 맞게끔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이제 차이가 큰 설계를 거네. 확장을 전제해놓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장을 선택 안 하면 그냥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소장님, 나는 그래도 돈 안 내고 어차피 네. 난 짐도 적다. 네네. 그냥 나 이 집에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된다. 네. 약간 이렇게 해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좀 좁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네,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완전 망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여기에 맞춰 살 수는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실거주는 일도 없다. 네. 결국에는 뭐냐면 임대를 주거나 팔아야 되거든요. 이 집에 네. 네. 그럼 그때 손해를 봐요. 어떻게 손해를 본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자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이 물건을 보러 왔는데 한 집은 확장 안 한 집이 있고 한 집은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을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을 낮추면 얼마나 낮춰야 될까요? 이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 사실 확장비 해봤자 실제로 지금은 좀 약간 비싸졌지만 사실 확장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 정도거든요. 2,000만 원에서 많으면 3,000만 원 그걸 뺐어요. 그만큼을 내가 매도해서 이제 빼주면 되지 않냐? 그거보다 훨씬 많이 빠집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빼야 팔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받은 사람 입장이니까 내가 맞춰서 살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은 눈에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상대가 있다는 게 그게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약간 베란다 확장이나 이런 거는 뭐 크니까 네. 그렇다면 뭐 요즘에는 에어컨, 네. 시스템 에어컨 이런 네, 것도 되게 다 선택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좀 좌우를 많이 할까요? 정말 많이 좌우를 해요. 그런가요? 네. 정말 많이 좌우를 하는 게 여러분 아마 이제 선택할 때 이런 기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구축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은 구축에 사는 사람이면 대부분 이제 투인원 에어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실에 이제 거실에 하나, 예, 뭐 그 방에 하나. 스탠드형 네. 있고 방에는 뭐 안방에 이제 벽걸이형 뭐 네.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제 새 집을 이제 이사 가려고 계획하고 분양을 받는데 에어컨을 선택을 보니까 나는 에어컨이 있어. 이사 갈 때 좀 새 기분으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이 에어컨이. 이거 산지 그리고 얼마 안 산지 됐어.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에어컨은 빼도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선택해서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내가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좌우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좌우하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에어컨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을 가격이 똑같으면 절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500만 원 차이인데 500만 원 깎아주면 이득이냐? 절대 아니죠. 500만 원 깎아주는 것도 안 들어가죠. 보통 시스템 에어컨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되거든요. 4대. 보통 4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5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00만 원에 600만 원의 가치가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큰 손해를 생기는 거예요. 전세금을 진짜 확 낮추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임차인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가격을 낮춰도 안 나가요. 엄청 싸지 않는 이상은. 근데 임대인이 이 에어컨 하나 뺐다고 해서 내가 몇 천만 원 다른 집하고 다 똑같은데 에어컨 하나 뺐다고 몇 천만 원 내가 내려야 되냐? 그럴 거면 내가 에어컨 설치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도는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싸게. 그렇죠. 그 500만 원 아낄려 안 했는데 내가 몇 천만 원 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임대인이 그렇죠. 안 내리겠네요. 못해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놓으면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다른 집부터 다 에어컨 있는 집부터 다 나가고 이제 다 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와서 다 이렇게 합니다. 제안을 해. 에어컨 설치해주면 들어갈게. 그래서 보면요. 입주하고 나서 에어컨 다시 공사하는 집 엄청 많아요. 분양 들어갈 때 좀 싸게 들어가는 걸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빠져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좀 선택하는 옵션들은 하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은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나온 지 오래돼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거의 아마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적혀 있지만 다 선택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요즘 이제 간간히 이제 에어컨 설치 안 하는 집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나머지는 거의 설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 하느냐 안 하냐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에 가장 관심사거든요. 근데 에어컨은 무조건 설치하세요. 이게 뭐 한 대 하냐, 각 방마다 하냐, 약간 이런 거로도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긴 다 하고. 해야죠. 다. 할 예. 거면 다 해라. 방마다. 예. 보통 그래서 요즘은 좀 방이 크다. 그럼 거실 2개. 방이 40평대 이상은 거실하고 주방이 하나씩 들어가서 2개 들어가죠. 그다음에 안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또 작은 방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갑니다. 비단 에어컨뿐만 아니라 그런 선택 옵션을 만약에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해놓는 게 그렇죠. 좋은 거.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길어야 5년에서 7년이에요. 여기에서 10년, 20년 사는 사람은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면서 이제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라는 게 이제 나갈 때 느끼는 거예요. 살 때는 모르죠. 살 때는 잘 모릅니다. 네. 나갈 때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그 가치보다 손해를 본다. 제가 건설사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분양된 걸 이제 피 주고 샀을 때 우리 집이 옵션이 무옵션이었어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됐었어요. 네. 임차를 놓는데 진짜 죽어도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도 우리 집 따로 에어컨 설치를 따로 했어요. 그러면 예. 나가던가요? 그거 금방 나가죠. 그리고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에어컨을 처음부터 설치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거실에 있는 패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패드 하나 가지고 집안을 다 통제를 다 해요. 마스터패드처럼 약간. 예. 네. 요즘 이제 이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에어컨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에어컨 리모컨 없이도 이 패드에서 거실 안방 틀어줘 이렇게 딱 누르면 거실 틀어지고 안방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지고 작은 방은 꺼져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통제가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리모컨 가서 일일이 가가지고 거실 네. 삑 누르고 안방 삑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 설치하면 이게 연동이 안 되죠. 그런 게 또 애로사항이 있네요. 네. 뭐 아주 큰 애로는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새 집이니까 다 좋은 거 아니야? 다 괜찮은 거 아니야? 했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도 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밀리는 애들이 있다. 그렇죠. 이게 되지 않도록 선택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이게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새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구축으로 못 가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네. 구축 가면 이제 에어컨이 집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새 집에서 에어컨 다 설치된 집에서 완전 넉넉하게 살았는데 이제 구축 가면 에어컨을 또 사야 되나? 그 다음에 뭘 고민하냐면 또 이사 갈 때 만약 새 집 가면 아, 이걸 어떡하지? 이거. 네. 이게 이제 아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에 한번 살던 사람은 계속 새 집을 찾게 된다. 새 집을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 구축으로 거의 돌아간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만큼 뭔가 편의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 새 집들은 편의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적응한 사람들은 구축 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네. 주차장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주차장이 다 지상에 있고 아니면은 주차난이잖아요. 저녁에 가면. 근데 요즘 새 집들도 주차난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구축의 주차난에 비하면 이건 상대가 안 되거든요. 밀지 않으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요즘은 새 집들은 다 주차난이 보통 한 집당 2대 이상 막 등록을 해놓으니까 이제 주차난이 생기는 거지. 항상 한 대씩 하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구축은 한 대가 안 돼요. 가구당 한 대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너무 심한 거고. 그 다음에 주차도 해놓고 지하 있어도 지하에서 통로로 바로 연결돼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상으로 나와서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집들은 바로 주차 옆에 통로에서 딱 대고 바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축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편리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서 뭐가 하나 빠지게 되면 되게 크게 와닿는 거니까 그럼요. 이런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선택 옵션, 선택의 기로 했었을 때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하세요. 무조건 해라. 네, 다 하세요. 그냥. 음. 건설사를 위한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1000세대를 분양하다. 그럼 전체가 확장을 선택 안 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한 7, 80%는 전체 선택을 다 선택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한 20%가 손해를 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해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훨씬 선택 안 한 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득보다 나중에 매도하거나 임대할 때 훨씬 더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은 뭔가 모델하우스, 분양과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확실히 소장님이 좀 현장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네.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